수박 한 조각. 겨우 엄지손가락만 한 수박 한 조각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 뒤지고 다니네. 완전 도둑이잖아. 며느리 은영이가 아들한테 카톡 보낸 내용이에요. 그것도 제 앞에서 소리내서 읽으면서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욕먹어 본 적 없는 제가 퇴직금 8천만 원 다 쏟아부어 아들 결혼시켜준 제가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저와 똑같은 일을 겪고 계세요. 제 이름은 최정순. 올해 65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마치고 퇴직금도 두둑하게 받고 30평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았죠. 그런데 아들 준호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 불행이 시작됐어요. 엄마, 은영이가 그러는데 신혼집이 너무 작대. 45평은 돼야 애 낳고 살 수 있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2억. 2억 정도? 퇴직금 8천만 원. 제가 30년 동안 모은 전부였어요. 그럼 우리 집 팔면 되잖아. 엄마는 혼자 사는데 작은 데로 옮기면 되고. 30평 아파트 팔았죠. 1억 5천. 퇴직금 8천 합쳐서 2억 3천. 아들 신혼집 해주고 저는 월세 보증금 500에 월세 40만 원짜리 18평 빌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평생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은영이가 눈물까지 흘리며 한 말이에요. 속았죠? 완전히.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초대받아서 저녁 같이 먹고 명절 때도 잘 챙겨주고. 그런데 손주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 못 써요. 회사에서 안 된대요. 그래, 그럼 애는 어떡하고? 어머니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이었어요. 그러다 매일로 바뀌었죠. 아침 6시 기상, 6시 반 빌라 출발, 지하철 2호선, 3호선 갈아타고 1시간. 아들네 집 도착하면 7시 반. 은영이는 화장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고 저는 바로 서준이 기저귀부터 갑니다. 어머니, 저녁 7시까지만 봐주세요. 제가 6시 퇴근인데 집까지 1시간 걸려요. 저녁 7시. 그럼 저는 집에 몇 시에 도착하게요? 8시예요. 하루 14시간을 손주 보는데 쏟았어요. 월급? 없어요. 교통비? 제 돈이요. 6월 3일 화요일. 그날따라 정말 더웠어요. 아침부터 32도. 에어컨 틀어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전기세 아깝다고 은영이가 싫어하거든요. 서준이 기저귀만 벌써 6번째 갈았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오후 2시쯤 됐을 거예요. 목이 타들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생수를 찾았는데 눈에 띈 게 투명 밀폐용기에 담긴 하얀 수박이었어요. 시원해 보였죠? 한 조각만. 정말 작은 거 하나만. 엄지손가락만 한 조각을 집었어요. 입에 넣는 순간 쾅! 현관문 여는 소리. 어머니, 뭐 하세요? 은영이었어요. 점심시간인데 왜 집에 왔을까요?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손을 봤어요. 수박 용기를 들고 있는 저를요. 은영이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이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목이 말라서 한 조각. 제 거예요. 그거. 그래, 미안해. 몰랐어. 바로 뱃. 어머니, 거지세요? 뭐라고? 거지냐고 물어봤어요. 남의 집 냉장고 함부로 뒤지고 다니시네요? 순간 귀가 멍했어요. 은영아, 지금 무슨 말을.
친정 어머니도 우리 집 오시면 냉장고 안 열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왜 이래요? 진짜 거지 같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삐릭. 제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들렸어요. 은영이가 아들한테 보낸 거였어요. 단체 채팅방에요. 저도 들어가 있는. 오빠,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 뒤지고 다녀. 수박 몰래 먹고 있었어. 완전 도둑이잖아. 제 눈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손이 떨렸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교장 선생님한테도 칭찬만 받았던 제가, 학부모들한테 존경받았던 제가 도둑 취급을 당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다 줬어요. 30평 아파트 팔아서 1억 5천 줬어요. 매일 왕복 2시간 지하철 타고 와서 손주 봐줬어요. 교통비 제 돈이에요. 밥값 제 돈이에요.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런 제가 수박 한 조각, 겨우 엄지손가락만 한 수박 한 조각 먹었다고 거지래요. 도둑이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30년 교직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최정순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세요. 우리 애가 선생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존경받았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수박 용기를 냉장고에 넣었어요.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서준이는요? 은영이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네 집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어요. 문자했어요. 카톡했어요. 무시했어요. 전부 다. 2주 후 아들이 제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은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가 애 안 봐주면 은영이가 회사 그만둬야 된다고요. 그때 제가 한 말.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실 이 이야기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똑같은 일을 겪고 계세요. 퇴직금 털어서 아들 결혼시켜주고 손주 무료로 봐주다가 며느리한테 거지 취급당하는 시어머니들이요.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옳았는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듣고 싶으세요? 토요일 오후 3시 빌라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발소리였죠. 똑똑똑. 엄마, 엄마 계시죠? 문 좀 열어봐요. 준호였어요. 제 아들.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아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2주 동안 서준이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게 보였죠. 뭐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받고 애는 누가 봐요? 은영이가 회사 관두게 생겼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은영이가. 앉으라니까. 30년 교직 생활의 위험이 남아 있었나 봐요. 준호가 주춤하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너희 신혼집에 얼마 줬지? 2억 3천이요. 엄마 퇴직금이 얼마였어? 8천. 엄마가 살던 집은? 30평. 지금 엄마가 사는 곳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월세 18평이요. 그래. 엄마는 30평에서 18평으로 왔어. 너희는 신혼 때부터 45평에서 살았고, 엄마, 그건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애를 누가? 2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은영이랑 번갈아 가면서 밤새 애 보느라. 그래. 2주 동안 그렇게 힘들었구나.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엄마는 그걸 6개월 했어.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지하철 타고 가서 하루 종일 서준이 봤어. 저녁 7시까지. 그럼 엄마는 집에 몇 시에 왔을까? 8시야. 하루 14시간을 너희 애 보는데 썼어. 엄마, 저희도 그건 고마워요. 근데, 고맙다고? 진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고마우면 왜 너희 마누라는 엄마한테 거지라고 했어? 엄마, 그건 은영이가 좀 예민해서. 예민해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카톡 대화 화면을 켰죠. 이거 봐. 내 마누라가 보낸 거. 시어머니가 우리 집 냉장고 뒤지고 다녀. 수박 몰래 먹고 있었어. 완전 도둑이잖아.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수박 한 조각 먹었어. 손주 보느라 너무 더워서 목 좀 축이려고. 엄마. 근데 도둑이래. 거지래. 남의 집 냉장고 뒤진다고.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지? 아니에요, 엄마.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주박 한 조각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야? 무료 베이비시터가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 엄마, 왜 이래요? 준호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왜 이러냐고요?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갑자기 왜 이래요? 그 순간, 그 잘해오다가라는 말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잘해오다가?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준호야, 엄마가 잘해온 게 아니야. 참아온 거야. 뭐가요? 월급도 안 주면서 하루 14시간씩 애 보라는 것도 참았어. 교통비 한 푼 안 주는 것도 참았어. 엄마, 돈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필요 없어. 엄마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존중. 준호가 멈칫했어요. 엄마는 너희 하인이 아니야. 무료 베이비시터도 아니고. 엄마도 사람이야. 2억 넘게 줬다고 해서 평생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 준호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영이었죠. 여보, 서준이가 계속 울어. 언제 와? 나 진짜 미치겠어. 준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그래도 애는 봐줘야 되잖아요. 은영이 혼자서는. 그 순간 제가 한 말. 안 봐줘. 네. 엄마는 이제 안 봐줘. 서준이. 엄마, 너희가 낳은 애는 너희가 키워. 엄마 의무 아니야. 준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은영이가 회사 관둬야 되는데요? 그건 너희 문제고. 엄마, 진짜 이러시게요? 정말? 저는 일어섰어요. 준호야, 엄마는 사과 안 받고는 절대 안 봐줘. 사과요? 누가요? 은영이. 은영이가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생각해 볼게.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그럼 좋아. 엄마는 이제 너희 인생에서 빠질게. 엄마, 가. 이제 그만 가. 준호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진짜예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엄마 진심이야. 현관문이 닫혔어요. 준호가 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너무 심한 건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지만 아니에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자존심, 2억 넘게 퍼준 엄마로서의 자존심, 그걸 지키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문자. 엄마, 은영이가 절대 안 한대요. 무릎 꿇고 사과는 못 한대요. 예상했던 답이었죠. 저는 답장했어요.
그럼 엄마도 절대 안 봐줘. 끝. 월요일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뭔데? 은영이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 애 보느라 지각, 조퇴 너무 많이 해서 해고당했대요. 엄마 어떡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건 엄마 책임 아니야. 엄마, 애 보는 건 부모 책임이야. 은영이가 회사 잘린 건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희 선택 때문이고.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굴까? 문을 열었는데 은영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어머니, 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은영이가 바닥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뭐라고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사실 이 순간이 정말 중요했어요. 제 선택에 따라 우리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은영이가 제 빌라 앞에 무릎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머리는 산발,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옷은 구겨진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그래, 이제야 사람 대접받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밉더라도 제 아들 마누라인데.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복도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잖아. 은영이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은영이가 소파에 앉으려다 말고 그냥 바닥에 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팔짱을 꼈어요. 뭐가 죄송한데? 주박 때문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거요. 그것만? 은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리고 카톡으로 도둑이라고 한 것도요. 거지라고 한 것도. 계속해. 어머니 돈으로 집 사놓고 당연하게 생각한 것도요. 매일 와서 서준이 봐주시는 거 공짜라고 생각한 것도. 은영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회사 잘렸어요. 어제. 알아. 준호한테 들었어. 어머니가 안 도와주시니까 애 보느라 지각하고 조퇴하고 결국 잘렸어요. 그제야 은영이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은영이를 바라봤어요. 은영아, 네 어머니. 진심이야? 정말? 네, 진심이에요. 그럼 약속해. 네. 앞으로 엄마한테 함부로 안 할 거지? 네, 절대 안 할게요. 수박 한 조각, 아니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뭐라 안 할 거지? 네, 어머니 집처럼 편하게 지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은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엄마가 서준이 봐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할게요. 첫째, 교통비 한 달 20만 원. 네. 둘째, 월급 한 달 100만 원. 은영이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알겠어요. 셋째,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엄마 방 하나 내놔. 네. 너희 집 방 4개잖아.
안방, 서준이 방, 서재, 그리고 또 하나, 방 하나 엄마 줘. 어머니, 그건 싫으면 됐어. 엄마 안 봐줘. 일어서려는데 은영이가 붙잡았어요. 아니에요.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래. 확실해? 네. 어머니 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다시 앉았어요. 좋아. 그럼 마지막 조건. 또 있어요? 응. 이게 제일 중요해. 엄마를 가족으로 대해줘. 네. 엄마를 베이비시터로 보지 말고, 하인으로 보지 말고, 진짜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은영이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밥 먹을 때 엄마 것도 챙겨줘. 명절 때 용돈 좀 줘. 생일 때 축하해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고맙다고 말해줘. 가끔씩이라도. 은영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어요. 엄마, 은영이 어디 갔어요? 연락도 안 받고. 여기 있어. 엄마 집에. 거기요? 뭐하러요? 너한테 줄 말이 있대. 직접 와봐. 30분 후. 준호가 헐레벌떡 빌라로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본 건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저와 은영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영아, 너 괜찮아? 저는 차를 한 잔 내밀었어요. 앉아, 준호야. 할 얘기가 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엄마가 서준이 다시 봐주기로 했어. 진짜요? 준호 얼굴이 환해졌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그리고 저는 은영이와 나눈 약속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통비, 월급, 방, 그리고 엄마를 가족으로 대해달라. 준호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엄마, 미안해요. 뭐,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어요. 준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2억 넘게 주셨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매일 와서 애 봐주시는데 공짜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야, 은영이가 엄마한테 함부로 해도 그냥 넘어갔어요. 제 마누라 편만 들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30년 교직 생활 동안 수백 명 학생들 앞에서도 안 흘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너희들, 엄마, 이제부터 정말 잘할게요. 엄마 가족으로, 진짜 우리 가족으로 모실게요. 은영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도 진짜 친엄마처럼 모실게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믿어도 될까? 또 배신당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좋아. 엄마가 한 번 더 믿어볼게. 엄마, 대신, 약속 어기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알겠지? 네, 절대 안 어길게요. 준호와 은영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진짜 변했어요. 아들네 집 서재가 제 방으로 바뀌었어요. 작은 침대, 옷장, 화장대까지 들여놨죠. 어머니, 이제 여기서 주무세요.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월급도 정확하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교통비랑 월급이에요. 봉투를 건네는 은영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은영아, 네 어머니, 이거 반만 받을게. 왜요? 약속한 거잖아요. 너 지금 백수잖아. 돈 필요하잖아. 어머니, 저녁 식사 때였어요. 은영이가 국을 떠서 제 앞에 놓았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어머니, 오늘 서준이가 처음으로 뒤집기 했어요. 진짜? 네.
어머니가 봐주셔서 그런가 봐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감동적일 줄은 몰랐어요. 준호도 변했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엄마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엄마 드시라고 산 거예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났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은영이는 친딸처럼 대해줬고, 준호는 효자가 됐고, 서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영이가 입덧을 했어요. 어머니, 저 둘째 생긴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 또 시작되는 건가? 며칠 후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둘째 낳으면 일 복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좋지. 그런데, 그러면 애가 둘이잖아요. 응, 어머니 혼자서 둘 다 보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친구분 중에 애 봐줄 분 없으세요? 소개 좀 해주시면.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은영이의 진심은 정말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은영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애가 둘이면 혼자 보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친구분 중에 소개 좀. 또 시작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은영아, 네 어머니. 엄마가 애 둘 다 볼 것 같아? 은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힘드실까 봐. 맞아. 엄마 힘들어. 네. 엄마 올해 65이야. 애 하나도 힘든데 둘을 어떻게 봐? 은영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럼 어떡해요? 은영이가 일 복귀해야 하는데. 어린이집 보내. 네.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 둘째 낳으면 둘째도 보내고. 은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어린이집은 아이가 너무 어려서 적응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너희가 둘 중 한 명이 회사 그만둬. 어머니, 아니면 베이비시터 쓰든지.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베이시터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형편에. 그래. 그럼 엄마가 2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있었던 거네. 둘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천천히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한 달 전에 뭐라고 했지? 가족으로 대해달라고 하셨어요. 맞아. 가족. 근데 가족이 뭔지 알아? 은영이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야. 근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희생하는 건 가족이 아니야. 그건 착취야. 엄마가 서준이 봐주는 건 괜찮아. 엄마도 손주 예쁘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 몸 생각도 좀 해줘야지.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뭔데? 서준이는 오전에만 어린이집 보내고 오후에는 어머니가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부담도 줄고 서준이도 또래 친구들이랑 놀 수 있고. 준호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주말에는 우리가 볼게요. 엄마는 푹 쉬시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은데?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대신, 네. 둘째 낳으면 엄마 월급 50만 원 올려줘. 네. 은영이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 은영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왜? 침대 옆에 앉더니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뭐가? 예전에 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영아, 시어머니 잘 모셔라. 나중에 내가 시어머니 되면 안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 제가 임신하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은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나중에 며느리 만나면 똑같이 당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저는 은영이 손을 잡았어요. 은영아,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 며느리가 너한테 어떻게 할지 정해져. 맞아요. 사람은 거울이야. 내가 준 만큼 돌아와.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뭐가?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요. 어머니가 진짜 혼자 사신다고 하셨으면 저희는 정말 망했을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너희 포기하려고 했어. 진짜요? 응. 그날 너 무릎 꿇었을 때도 사실 안 믿었어. 또 연기하는 거 아닐까 싶었거든. 어머니. 근데 너 진심이더라. 그게 느껴졌어. 은영이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저는 서준이를 오전에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고 왔어요. 훨씬 수월했죠. 그리고 은영이가 정말 변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 서준이 데리고 병원도 갔다 오셨잖아요. 쉬세요. 명절 때도 달랐어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 용돈이에요. 봉투를 건넸는데 만져보니 두툼했어요. 이거 얼마야? 100만 원이요. 뭐? 이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준호도 변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엄마 고생하시는데 가끔은 외식해야죠. 그렇게 9개월이 지나고 은영이가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 딸이에요. 공주예요. 준호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은영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봐요. 우리 딸,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이름은 뭐로 할 거야?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니가 우리 가족 만들어주셨잖아요. 이름도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서윤이 어때? 서준이 동생이니까 서윤이. 좋아요. 우리 서윤이. 퇴원 후 한 달. 은영이가 일 복귀했어요. 서준이는 어린이집, 서윤이는 제가 봤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서준이가 어린이집 다니면서 낮잠을 자니까 서윤이 돌보는 것도 수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윤이 안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어머니, 은영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요. 지금 당장? 병원 검사 결과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과로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에 은영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니, 쟤 때문에. 아니야. 원래 혈압 좀 있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뭐? 애들 그만 봐주세요.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준호도 왔어요. 엄마, 은영이 말이 맞아요. 엄마 몸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은영아, 베이비시터 쓸게요. 돈이 좀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에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하나만 제안할게. 뭔데요? 제 제안을 듣고 난 은영이와 준호의 표정, 놀라움, 당황, 그리고 감동.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무슨 제안을 했을까요? 서윤이 돌잔치 날, 은영이 이모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시어머니 같이 살아? 미쳤어? 첫 충돌은 영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이모,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 100% 싸워. 내가 살아보니까 아는데. 이모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하객들이 슬금슬금 쳐다봤죠. 준호가 급하게 나섰어요. 이모님, 조용히 좀. 야, 너도. 엄마랑 와이프 사이에서 눈치 보이지? 맞지? 아니에요, 저희는. 거짓말. 다 그래. 시어머니 있으면 집안이 편할 리가 없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참으려고요. 오늘은 서윤이 돌잔치니까. 그런데 이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근데 시어머님, 요즘 시어머니들 참 편하게 사시네요? 네. 옛날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느라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가 애나 봐주고 집에서 편하게 놀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모, 그만하세요. 은영이가 말했어요. 뭐가? 사실이잖아. 너 요즘 애들 누가 봐? 시어머니잖아. 공짜로. 공짜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월급도 드리고. 월급? 이모가 비웃었어요. 얼마? 100만 원? 150만 원? 베이비시터는 200만 원 넘는데 헐값에 부려먹네. 폭발 직전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서윤이 돌잔치니까. 하지만 이모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거 자체가 민폐라고.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지 왜 자식들 집에 와서. 그때 딱 끊어졌어요. 제 인내심의 끝이. 실례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님은 시어머니 어떻게 모셨어요? 뭐, 시어머니한테 잘하셨나요? 이모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그때는 시대가 달랐고, 그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게 당연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모님 시어머니는 이모님한테 잘해줬나요? 이모님 애 봐줬나요? 이모님한테 용돈 줬나요? 그건 안 그랬죠? 그냥 모시기만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모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저요? 저는 30년 교직 생활한 교사예요. 그리고 이 집에 2억 넘게 준 시어머니고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2억이요? 헐.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 퇴직금 8천만 원, 30평 아파트 팔아서 1억 5천만 원, 다 이 집 마련하는 데 줬어요. 그건. 그리고 6개월 동안 매일 왕복 2시간 걸려서 손주 무료로 봐줬어요. 월급 한 푼 안 받고요. 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이모, 어머니는 지금 월급 받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같이 살자고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안하신 거예요. 은영아, 그래도. 그리고 어머니는 저희한테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때 한 하객이 조용히 말했어요. 근데 저 이모님 남편이랑 안 사시잖아요. 이혼하셨다며? 다른 하객이 속삭였어요. 맞아.
시어머니랑 싸워서 남편이 이혼했다던데. 이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아니, 그게 소문이. 시어머니를 너무 못살게 굴어서 남편이 못 참고. 이모가 버럭 소리쳤어요. 닥쳐.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 시선이 싸늘해졌어요. 은영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어머니, 사실이에요. 이모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해서 이모부가 이혼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시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저렇게 예민해요. 본인 잘못 인정하기 싫어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모는 자기 과거를 은영이한테 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잘하면 안 돼. 나처럼 후회해.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모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모님. 뭐? 이모님은 후회하시죠? 뭐가요?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그래서 결국 가족 잃은 거. 이모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은영이한테 똑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도 시어머니한테 당하지 마. 나처럼 후회하지 마. 이러면서요. 근데 이모님, 그건 이모님 인생이고, 이건 은영이 인생이에요. 이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은영이는 지금 행복해요. 저랑 잘 지내고 있고, 준호도 행복하고, 애들도 행복해요. 이모님이 놓친 그 행복을 은영이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부러우시죠? 이모가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 시어머니랑 사이좋게. 이모. 은영이가 다가가서 이모를 안았어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 계속 싸우고 미워하고 결국 남편까지 잃었어. 이모, 그만 우세요. 은영아, 넌 나처럼 살지 마. 시어머니한테 잘해. 진짜 가족처럼 지내. 이모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과거 때문에 당신한테 화풀이 했어요. 저는 이모 앞에 앉았어요. 이모님도 힘드셨겠어요. 네, 시대가 그랬잖아요. 이모님 때는 며느리가 무조건 참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무조건 높고, 그런 시대였으니까. 시어머님, 근데 지금은 달라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면서 살 수 있어요. 가족으로. 이모가 눈물을 닦았어요. 시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시어머니가 당신 같았으면 이모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마음 열었으면. 돌잔치가 계속됐어요. 이모는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모 옆에 가서 앉았어요. 이모님, 떡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혹시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네. 3년 전에. 사과 못 하셨죠?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까지 사과 못 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후회되시죠? 너무 후회돼요. 저는 이모 손을 잡았어요. 이모님, 늦지 않았어요. 네. 은영이한테는 잘해주세요. 은영이가 저한테 잘하는 거 응원해주세요. 그게 이모님 시어머니한테 하는 사과예요. 이모가 또 울었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이모가 떠나기 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님, 제가 조카 사위 어머니 되는 분 한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그분도 며느리한테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시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이모가 어떤 분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저는 아들 셋을 키웠어요. 그리고 셋 다 결혼시켰죠. 네. 퇴직금, 보험금, 부동산 전부 다 나눠줬어요. 3억씩.
총 9억이요. 9억이요? 근데 지금 저는 요양원에 있어요. 네. 아들 셋 중에 아무도 저를 안 찾아요. 9억씩이나 줬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괜찮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9억을 자식들에게 나눠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의 두려움. 과연 저는 은영이와 준호를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어서 오세요. 김순자 할머니 찾아오셨죠? 요양원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줬는데 왜 요양원에 계실까?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안에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누구? 돌아보시는 할머니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순이라고 해요. 지난번 만났던. 앉으세요. 차를 한 잔 따라 드렸어요. 할머니, 저도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아들한테 2억 넘게 줬어요. 2억. 그 정도면 괜찮아요. 네. 저는 9억 줬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들 셋이에요.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셋을 키웠죠.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9억. 부동산 팔고 보험금 받고 퇴직금까지 합쳐서요. 큰아들 결혼할 때 3억 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평생 모실게요 했죠. 둘째 결혼할 때도 3억. 엄마 형이랑 똑같이 해야죠. 엄마 걱정 마세요 했어요. 막내는요? 막내도 3억. 엄마 나는 막내니까 엄마 모실게요. 형들이랑 다를 거예요 했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큰아들 집에서 먼저 살았어요. 며느리가 좋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근데 손주 낳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어머니, 애 좀 봐주세요. 시작됐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똑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손주 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며느리가 제 방을 창고로 쓰기 시작했어요. 네. 어머니, 여기 잠깐 이거 좀 놔둬도 돼요? 하더니 점점 짐이 쌓이더라고요. 결국 큰아들 집 나왔어요. 둘째 집으로 갔죠. 둘째는 어땠어요? 둘째 며느리는 더했어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우리 집은 작아서 어머니 방이 없어요. 거실에서 주무세요 했어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실에서요? 네. 소파 펴서 자라고. 그것도 2년 동안이요. 2년이나요? 애를 둘 낳았거든요. 어머니가 애 둘 다 봐주시면 방 드릴게요 했어요. 그래서요? 2년 동안 애 둘 봤어요. 근데 방 안 줬어요. 아직 여유가 없대요. 그래서 막내한테 갔어요. 막내는 달랐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막내가 제일 나빴어요. 막내 며느리가 저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알아서 사세요. 우리한테 왜 기대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원룸 얻어서 혼자 살았죠. 혼자서요? 네. 2년 동안. 근데 작년에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요.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제가 낼 돈이 없었죠. 아들들은요? 아무도 안 왔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결국 사회복지사가 연락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누가 내요? 하니까 그때서야 셋이 왔어요. 그래서요?
서로 싸우더라고요. 형이 내야지 아니야. 동생이 막내가 모시기로 했잖아.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결국 셋이서 의논해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요양원이요. 어머니, 여기가 제일 좋아요.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줘요 하면서 여기 보냈어요. 비용은요? 제 기초연금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요. 아들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9억을 줬는데, 새 아들을 키웠는데, 평생을 희생했는데, 결국 요양원이라니. 할머니, 아들들이 면회는 오나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설날에 한 번씩이요. 그것도 10분 있다가 가요. 어머니, 바빠서요 하면서 큰아들은 작년 설에 안 왔어요. 해외여행 갔대요. 제 손이 떨렸어요. 나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할머니, 후회되세요? 9억 준 거?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네. 후회된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안 된다고 하면 또 거짓말 같고, 제가 잘못한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조건 없이 줬어요. 엄마니까 당연히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독이 됐어요. 아들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은 아들한테 뭘 받고 계세요? 저요? 월급 150만 원이요. 그리고 방도 하나 있고. 그거예요. 네. 조건이 있어야 해요. 주는 만큼 받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존중하게 돼요. 할머니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나는 조건을 달았어. 월급 150만 원. 방 하나. 가족으로 대접받기. 그 조건들 때문에 은영이와 준호가 저를 존중하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무 조건도 안 다셨어요? 네. 엄마니까 당연히 줬어요. 그게 독이 됐어요.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선생님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조건을 달아야 해요. 그래야 서로 소중하게 여겨요. 요양원을 나오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9억을 줬는데 요양원. 저는 2억 조금 넘게 줬으니까. 아니, 잠깐. 저는 다르잖아. 저는 조건을 달았어. 월급도 받고, 방도 있고, 존중도 받고. 나는 괜찮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은영이가 저녁 준비하면서 물었어요. 응, 잠깐. 그때 준호가 퇴근했어요.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승진했어요. 과장 됐어요. 어머, 정말? 네. 그래서 오늘 저녁 외식하려고요. 엄마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가요. 괜찮아. 돈 아까워. 엄마 덕분에 제가 승진한 거예요. 엄마가 애들 봐주셔서 제가 야근도 하고 주말 근무도 할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 분위기가 좋았어요. 준호는 신이 났고, 은영이는 행복해했고, 서준이는 장난치고. 하지만 저는 계속 순자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내가 늙어서 아프면, 치매 걸리면, 돈이 더 필요해지면, 그때도 얘들이 나한테 잘해줄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에 검색했죠. 시어머니 요양원. 수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게 최선일까요?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집에서 못 보겠어요. 요양원비 누가 내야 하나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은영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왜?
문이 열렸어요. 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드디어 오는 건가? 은영이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요양원 얘기하려는 거구나. 제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 말해봐. 사실은 오늘 회사에서 면담했어요. 면담? 네. 부장님이 저를 불러서 승진 제안을 하셨어요. 승진?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데? 지방으로 가야 해요. 대전 지점장으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전? 그럼 나는? 은영이가 계속 말했어요. 연봉이 거의 2배로 올라요. 그리고 회사 아파트도 제공받고. 근데 어머니를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왔어요. 결국 왔어요. 회사 아파트가 방 2개짜리거든요. 우리 넷이 살기도 빡빡해요. 제 입이 바싹 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을 여쭤보려고요. 엄마 생각? 네. 어머니가 혼자 서울에 계시고 싶으신지 아니면 저희가 승진 포기하고 계속 서울에 있을지요. 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돈보다 승진보다. 은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 가족은 안 돼요. 진짜로요. 은영아, 어머니가 서울에 계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가 서울에 남을게요. 승진 포기하고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괜찮으시다면. 뭐, 저희랑 대전 가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아파트는 작지만 제가 전세 얻어서 어머니 방 꼭 드릴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의 차이가 뭔지.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은영이가 저를 소중히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은영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를 쓰고 제 건강을 챙기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어요. 착취가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어머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은영이가 일어서려는데 제가 은영이 손을 잡았어요. 갈게. 네. 엄마가 너희랑 대전 갈게. 어머니. 진짜요? 응. 근데 조건 있어. 은영이가 웃었어요. 또 조건이세요? 말씀하세요. 첫째, 방 꼭 줘야 해. 작아도 돼. 엄마 공간은 있어야 해. 네. 당연하죠. 둘째, 월급은 그대로. 네. 셋째,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셋째가 제일 중요해. 뭔데요? 엄마가 늙어서 아프면, 치매 걸리면, 힘들게 되면. 그래도 버리지 마. 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순자 할머니 같은 분 봤어. 9억 줬는데 요양원에 계셔. 어머니는 달라요. 뭐가 달라? 어머니는 저희한테 돈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영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수박 사건 때 어머니가 화내셨잖아요. 그때 저 진짜 반성했어요. 그때가 언제인데? 2년 전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자존심 상했어요. 알아. 근데 무릎 꿇고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냥 참으셨을 수도 있어요. 계속 참고 속으로 사귀면서. 근데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그때 문이 열렸어요.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저도 들었어요. 준호야. 준호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도 약속할게요. 일어나. 엄마가 늙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준호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족. 준호야. 그리고 엄마 요양원 같은데 안 보낼 거예요. 준호가 일어서서 은영이 옆에 앉았어요. 대전에서 더 큰 집 구할게요. 엄마 방 넓게 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월급도 올려드릴게요. 제 연봉 오르니까 200만 원 드릴 수 있어요. 셋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안도해서 우는 건지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돈으로 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만든 관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게 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 이사를 했어요. 회사 아파트가 아니라 은영이와 준호가 전세로 구한 34평 아파트로요.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방문을 열었어요. 10평쯤 되는 방이었어요. 화장대, 옷장, 작은 소파까지 있었죠. 너무 넓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방은 이 정도는 돼야죠. 서울에 있던 빌라 18평보다 제 방이 더 컸어요. 대전에서의 생활은 서울과 비슷했어요. 오전에는 베이비시터가 오고 오후에는 제가 아이들을 봤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머니, 오늘 제가 쉬는 날이에요. 같이 영화 보러 갈래요? 어머, 좋지. 은영이와 둘이 데이트도 하고. 엄마,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 저랑 등산 가실래요? 등산? 좋아. 준호와 시간도 가지고. 진짜 가족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 물론이죠. 제가 요양원 나왔어요. 네. 큰아들이 데리러 왔어요. 그것도 무릎 꿇고 며칠 후 할머니를 만났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생님 만난 후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아들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요? 제가 9억 줬던 얘기, 요양원에 외롭게 있는 얘기 다 썼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엄마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엄마도 잘못이 있었다. 조건 없이 줘서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너희 엄마다. 엄마가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다고요. 큰아들이 울면서 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정말요? 지금은 큰아들 집에서 살아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진짜 엄마처럼 대해줘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큰아들이 며느리한테 그랬대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 이혼이야 라고. 할머니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선생님은 잘하고 계세요. 네. 조건 다시고 존중받으시고 그렇게 사세요. 할머니. 그리고 선생님처럼 하세요. 잘못된 건 바로 말씀하시고 화낼 땐 화내시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한 게 가족이에요. 지금 저는 대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은영이는 부지점장이 됐고 준호도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서준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서윤이는 이제 셋돌이에요. 가끔 서울 빌라 생각이 나요. 18평짜리 좁은 빌라. 혼자 TV 보며 외로워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한테 돈 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손주 봐주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느냐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엄마니까 당연히 하면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겨요. 하지만 조건을 달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면 자식들이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참지만 말고 화낼 땐 화내야 해요. 잘못된 건 바로 말해야 해요.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저는 수박 한 조각 때문에 화냈어요. 그 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만약 그때 참았으면 지금쯤 저도 요양원에 있었을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가족은 함께 밥을 먹어요. 은영이가 만든 김치찌개, 준호가 사온 족발, 제가 만든 나물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 나도 줘. 서준아, 할머니 먼저. 이 소란스러움, 이 따뜻함,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조건을 다시고 존중받으시고 진짜 가족으로 사세요. 그게 시어머니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어머니, 왜? 사랑해요. 은영이가 갑자기 안겼어요. 갑자기 왜? 그냥요. 어머니가 저희 엄마여서 행복해요. 준호도 다가왔어요. 엄마,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서준이와 서윤이도 달려왔어요. 할머니, 사랑해. 넷이서 저를 안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이 따뜻한 안아주기. 이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요. 2년 후 정수는 건강하게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영이는 지점장이 됐고 준호는 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서준이와 서윤이는 할머니 손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큰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둘째, 셋째와도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